2020년 9월 29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녹화를 하는 날은 28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는 게 29일이기 때문에 9월 29일 우리 그 1학년 수학 방과 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 뭐냐면 사실 지금 좀 전에 이 영상을 다 찍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여기 다 이렇게 필기가 돼 있죠. 이 선생님이 다 이거 수업을 한 거예요. 수업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녹화를 안 눌렀더라고. 아주 진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멘붕, 그죠? 어떤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녹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미 여기 뭐 필기가 또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녹화 버튼 안 눌렀더라고. 진짜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뭐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을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업로드 해야 되겠다 유튜브에다가 딱 그런 마음을 먹고서 딱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뭐 누구한테 뭐 이거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거나 또 이제 할 건 해야 되니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기 10번부터 하면 될 거예요. 10번부터. 그래서 10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8번은 이제 했었고 9번까지 아마 그때 했던 것 같고요. 10번부터 해서 오늘 몇 번까지 할 거냐면 1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부된 시험지는 12번까지 아마 배부가 됐을 텐데, 뭐 어차피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봤던 시험지고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죠. 물론 또 분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화면을 통해서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이거 이제 평행이동하고 관련된 거죠. 자, 어떤 원이 있을 때 뭐 원이고 뭐고 이제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굉장히 중요한데 x축의 방향으로 이제 4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입할 때는 x-4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x-4를 실제적으로 x-4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이 마찬가지예요. 원이건 쌍곡선이건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선이건 뭐건 플러스 4만큼 이동하면 x-4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게 이제 y축일 경우에는 이제 y-4를 대입하면 되겠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갖고 그 방정식을 만드세요.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걸 만든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요 4,a를 지난다고 그랬죠? 자, 지난다는 것은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4-a를 대입을 해주면 4가 들어가면 여기는 없어지니까 a제곱은 16이 되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1번 보시면 아까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11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그것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이제 일직선 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A점하고 B점하고 C점의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왜 모르냐면 A를 모르기 때문에 A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A, B, C가 뭐 이런 순서로 놓인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일직선 위에 있는 거죠. 요 그림상 봤을 때.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건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일직선이 아닐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꺾입니다. 이게. 일직선 위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선분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선분이 꺾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선분이 꺾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바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울기가 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울기가 일정했다면 꺾이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꺾이게 됩니다. 선분이. 그러니까 그 점에 염두에 두고서 자, 그런 어떤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울기는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 요 세 점을 보면 요 A점하고 C점은 A점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좀 다루기가 어려운데 요 B점은 이미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죠. B점은 고정돼 있는 거죠. 1,1이. 그럼 이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선분 AB하고 그 다음에 선분 BC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선분 만들어 보면 얘들 둘의 기울기는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일직선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꺾이게 된다. 꺾이게 된다는 것은 일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보면 선분 AB. 자, 선분 AB는 이제 요거 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x1, x2 마이너스 x1 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BC. B하고 C 가지고 만들어주면 a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생겨요. 마이너스에 a-1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바뀌겠죠. 이렇게 a-1의 제곱은 16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1이 풀마 4로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a가 양수가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 4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4를 선택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a 값은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문제를 이제 잘 읽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읽을 때 저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그림하고 문제하고 같이 잘 읽어야 돼요. 그림하고 문제를 같이 잘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거. 각 A, B, C, 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각을 반으로 나눈다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요 중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아까 다 설명했던 건데
아까 이게 녹화를 못 눌러갖고 이게 지금. 이제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가계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요 가계이등분선. 그럼 요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D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가계이등분선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A 대 B는 C 대 D가 성립을 해요. A 대 B는 C 대 D가 성립을 합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자, 여기다가 이제 요 평행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요 가계이등분선하고 평행한 선분을 요 점을 지나는 선분을 하나 보조선을 하나 그려서 요게 그러면 이제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엇각이 되고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 각이 두 개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요 B하고 요 B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삼각형을 관통할 때 성립하는 게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하거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나올 겁니다. A 대 B는 C 대 D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이걸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이걸 외워야 되고 교과서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문제상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1,0이야. 이 B가 마이너스 3,0이고 C가 1,0이야. 그럼 이거 길이가 4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계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A라는 문자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라는 문자를 안 쓰겠습니다. A라는 문자를 안 쓰고 그냥 번호로 할게요.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 3번하고 4번은 이 문제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1대1이야. 1대1이라는 건 길이 같다는 거라고요. 3번하고 4번이. 그러니까 1번 대 2번이 3번 대 4번인데 3번 대 4번이 1대1이라는 건 길이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1번하고 2번도 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4면은 여기도 4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요 A점하고 B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9 플러스 A제곱이 4가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제곱을 해주면 9 플러스 A제곱이 16이니까 A제곱이 7이 되고 A값은 루트 7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값은 루트 7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3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잔뜩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소값 구하는 문제거든. 최소값. 요 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원이 있죠. 요 x-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여기 있죠. 이 원은 고정되어 있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가 고정되어 있고 뭐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원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원이 고정되어 있고 이 원 위에 점 P가 그냥 그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딘지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P점은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고정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 P점이 고정되지 않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Q점이 나오는데 X축 위에 점 Q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Q점도 고정된 점이 아니에요. 그냥 X축 위에 있다고 했지 X축 위에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Q도 고정된 점이 아니야. 근데 지금 요 A점은 뭐라고 돼 있어요? A점. A점은 0,-5라고 딱 고정이 돼 있죠? 자, A점은 0,-5로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고정점이라는 거지. 그럼 저 Q하고 P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Q하고 P를 내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변한다는 거지. Q하고 P를 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변하면서 만약에 얘가 안 변하면 이 값은 그냥 고정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최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딱 정해진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Q하고 P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변하면서 큰 값이 나오기도 하고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값이 나오기도 하고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X축이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어떤 점이 있습니다. A점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X축 위에 뭐 P점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어떤 점을 찾으라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A점에서 P점까지 연결하고 P에서 B까지 연결했을 때의 최단거리.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건 최소를 찾으라는 거죠. 이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대칭 이동을 시키면 예를 들면 이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이거랑 이게 어차피 일치하기 때문에 AP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AP 플러스 BP의 최단거리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이 AP의 길이나 요 A 플라인 P의 길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A 플라인 P 플러스 BP를 구하는 게 어차피 똑같아요. 이걸 구하는 거나 이걸 구하는 거나 똑같다고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A 플라인 P하고 BP의 길이의 최단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할 때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언제? 지금 이건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 한번 꺾였다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최단거리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렇게 일직선으로 요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은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다이렉트로 가야 된다고, 직선으로.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주면 된다는 거죠.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을 그리면서 최단거리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의 아이디어는 다 이렇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런데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왜 어렵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P점이 X축 위에 있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이 P점만 찾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일직선 바로 그어버리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Q점 X축 위에 있는 Q점도 있지만 이 원 위에 있는 P점이 있어요. 얘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 두 개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움직이는 점이 X축 위를 움직이는 P점밖에 없다고. Q점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움직이는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줘야 돼. 자, 뭐를 고려해줬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다 눈물을 머금고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다 했던 건데, 아, 저 열받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금 결국엔 이 AQ나 얘를 이제 이 위로 대칭 이동 시켜봐요. 요 A점을. A점을 위로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예를 들면, 뭐 대충 뭐 여기 뭐 비슷하게 여기 점이 찍혔다고 합시다. 요걸 A 플라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A 플라임하고 누구랑 어차피 똑같아요, 길이가? 요 A 플라임하고 요 Q까지 연결한 거나 A 플라임에서 Q까지 연결한 거나 A에서 Q까지 연결한 거나 어차피 동일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시 좀 그려주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사이즈를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A점이 A 플라임이라고 합시다. 이게 대칭 이동 시킨 거.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요 Q까지 연결한 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이 길이만 사용하면 돼. 그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P점도 원위를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 P점도 원위를 돌아다녀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뭐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거든 이게?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근데 일직선으로 가는데 그럼 이게 P점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으면 일직선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면 여기서 이 길이를 비교하면 이게 더 길겠지. 그죠? 이게 더 길다고. 그럼 가장 짧은 건 언제인지를 그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자 이게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잡아줍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원의 중심이죠. 항상 원에서는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원의 중심이 0,-5라고. 그럼 봐봐요. 이걸 자 이 A점에서 어차피 A점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 한번 거봐. 자 요렇게 했을 때 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요렇게. 만약에 이 P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생각해봐. 봐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가 예를 들면 Q1이라고 하고 여기를 Q2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가 P인데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P2라고 해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은 T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야 A 플라임에서 Q1까지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Q1에서 P1까지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P1T 이건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죠. 이건 반지름의 길이. 이거하고 자, 요 A'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경우 자, 그때는 A' Q2 플러스 Q2 P2 플러스 P2T 이렇게 되죠. 근데 어차피 P2T는 이거 어차피 반지름이라고. 그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들 둘만 비교하면 돼.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왼쪽 계산 이거는 이게 꺾이잖아. 삼각형. 동일한 삼각형에서 꺾인다고. 이건 다이렉트로 한 변의 길이에요. 그냥 삼각형에서. 그럼 어떤 게 더 짧을 수밖에 없어. 이게 더 길 수밖에 없는 거. 여기가 더 짧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의 최소값을 원하는 건데 여기가 최소가 될 때는 바로 요 원의 중심까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이렇게 꺾여서 원의 중심까지 도달해야 돼. 이렇게 내려와서 꺾어서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면 최소값이 아닌 거예요. 일단 최소값이려면 다이렉트로 가는 게 가장 짧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요 A'에서 T까지의 거리를 구해갖고 요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필요한 거는 AQ 플러스 QP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의 길이는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을 도입한 이유는 그거를 우리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요 A'은 뭐가 되냐면 0,5죠. 요게 0,5고 자, 요거는 이게 0,5가 아니라 잘못했네. 쏘리. 요 원의 중심이 0,5가 아니라 0,-5가 아니라 뭐죠? 쏘리. 6,-3이죠. 요 0,5에서 6,-3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0,5에서 6,-3까지 하면 이제 66, 36에 88, 64니까 이게 10이 나와. 이 거리가. 이 길이가 10이 나오니까 이 일직선, 이 길이가 10이 나오니까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죠. 그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주면 1번이 답이 된다. 최소값은 자, 요 A의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과 요 원의 중심까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한 선분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이것도 이제 뭐 재밌는 문제예요. 14번. 자, 일단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돼 있죠. 자, A하고 B가 자연수일 때 fx가 A 곱하기 x-2, x-b 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근데 이제 뭐 자연수니까 A가 양수죠.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두 조건을 잘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조건을 잘 보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F0이 6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F0이 6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F0이 6이라는 거는 자, F0이 6이라는 거는 X자리에 0을 대입했다는 거죠. X자리에 0을 대입했더니 6이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6이라는 거는 Y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Y절편이 이제 6이라는 거예요. Y절편이. 자, Y절편이 6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을 보면은 뭐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X절편이 바로 나오죠. X자리에 이제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X자리에 B를 대입하면 이제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X절편이 나옵니다. X절편이 2하고 B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B가 2보다 큰지 작은지가 지금 단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케이스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케이스를 못 나누면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잘 나눌 줄 알아야 돼. 케이스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B가 2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우로 나눠놨습니다. 요 파란색처럼, 왜냐면 분명히 이제 Y절편은 6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B는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자연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좀 좁게, 자, 좁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처럼 약간 넓게, 자, 분홍색처럼 약간 넓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분홍색처럼 이렇게 넓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고. 케이스 분류 못하면 수학 못합니다. 자, 케이스 분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를 보세요, 나를. 그럼 둘 중에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를 보면, x 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2보다 클 때는 fx, 그러니까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항상. 그런데 보라색을 봐봐, 보라색을. 근데 이 보라색을 보면, x값이 2보다 클 때 어때요? 0보다 작게끔 나온다고, 여기서는. 이게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질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분명히 이 나 조건에서는 x가 2보다 클 때는 함수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라색처럼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파란색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x가 2보다 클 때 반드시 어때? x가 2보다 클 때 반드시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B는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그죠?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2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거잖아. 그럼 2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를 결정해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B가 1이라고 그러니까 B가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가에서 F0이 6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0을 대입해주면 B가 1이 나왔으니까 2A가 6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면 B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A는 3이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F4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뭐 A하고 B 다 구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8이 나옵니다. A3하고 B2를 대입해갖고 거기다 4를 대입하면 18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과제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를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오기 바랍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여기 이런 거 13번 같은 경우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꼭 정리를 해보시고 몇 문제 안 했지만 이런 거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다가 연습장이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갖고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야지 이제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댓글을 남겨도 동영상 강의를 잘 봤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틀어만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댓글만 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이 수업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뭐 오늘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 2번 찍었어요. 아주 정말 어지럽습니다. 지금 똑같은 걸 2번 연속으로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드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꼭 해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교했을 때 다음 등교니까 이제 다음 주겠네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